NBA에서는 아무리 약팀이라고 해도 팀을 대표할 만한 스타 선수가 한 명씩은 있고 확실한 인지도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 상위권 팀에서 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발탁되었음에도 인지도가 워낙 떨어져 득보라는 씁쓸한 별명을 떠안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크리스 미들턴입니다. 기자조차 이름을 헷갈리고 팀에서도 유니폼을 잘못 만들어주는 등 존재감이 워낙 없는 선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출중한 실력을 갖춘 노력형 스타인데요. 리그에서 꾸준하게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크리스 미들턴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1년 8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태어난 크리스 미들턴은 사촌 중에 조시 파월이라는 NBA 선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즐겼는데요. 코비 브라이언트, 트레이시 맥그레디 등 NBA 레전드들의 영상을 돌려보고 슛 동작을 직접 따라하면서 일찍이 뛰어난 슈팅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15살 때부터 교내 농구팀에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농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포터 고등학교에서 마지막 2년 동안 뛰어난 발전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17살 때 평균 21득점, 8.6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졸업반 시즌에는 평균 득점을 더욱 끌어올리면서 팀을 주챔피언으로 이끌었습니다. 최고의 슈터 유망주로 거론되면서 여러 대학들의 러브콜을 받았고 그중 텍사스 A&M을 선택해 농구 커리어를 이어갔습니다. 대학 무대에서도 장점이었던 슈팅은 여전했고 캐치앤슛이든 드리블 이후 슛이든 상관없이 뛰어난 적중률을 보여주면서 2학년 무렵에는 1라운드 지명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NBA 진출을 앞두고 있던 3학년 시즌 개막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복귀 후에도 추가 결장이 이어져 선수로서의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고 미들턴의 공백으로 전력이 약해진 텍사스 A&M은 5할 승률도 넘기지 못하면서 토너먼트 진출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3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참가한 2012년 NBA 드래프트에서는 1년 전 예상과는 확연히 낮아진 2라운드 39픽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즈의 지명을 받아 NBA에 입성하게 됩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보내게 된 루키 시즌 초반에는 즉시 전력감이 아니라고 여겨져 D리그에서 24경기를 소화했고 2월부터 NBA 무대를 밟을 수 있었지만 27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주지도 못한 채 시즌을 마쳐야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로테이션에서 거의 제외된 미들턴은 오프시즌에 미러키 벅스로 트레이드 되었는데 여느 2라운드 지명 선수들처럼 방출 걱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미러키 단장은 팀이 리빌딩 중인 만큼 내가 우리 팀에 얼마나 잘 맞는지 보겠다라고 안심시켜 주었고 미러키와 함께한 첫 번째 시즌부터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이 이어지면서 정규 시즌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고 그중 64경기에서 주전으로 기용되어 평균 12.1득점, 3점 성공률 41.4%라는 기대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14-15 시즌에는 야투율을 좀 더 끌어올리면서 종종 빅샷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12월 피닉스 원정에서 3.5초를 남기고 1점 차로 뒤지고 있던 상황 마키프 모리스를 달고 던진 3점슛이 림을 가르면서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위닝샷의 맛을 본 미들턴은 3월에 한 번 더 팀에게 귀중한 승리를 안겨줬는데요. 리그 전체 꼴찌였던 지난 시즌과 달리 5할 승률을 넘기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꾸고 있던 미러키는 3월에 6연패에 빠지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팀이 10초를 남기고 2점 차로 지고 있던 상황 팀 동료 제리드의 레이업 시도는 림을 빗나갔지만 이 공을 파출리아가 극적으로 살렸고 미들턴이 3점 라인 밖에서 잡자마자 던진 슛은 또다시 림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팀의 연패 행진을 끊어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위닝샷을 한 시즌에 2번이나 보여준 미들턴은 브랜든 나이트가 팀을 떠난 시즌 후반에 평균 15득점 이상 꾸준히 올려주면서 팀의 주 득점원 역할을 해줬습니다. 결국 41승 41패로 5할 승률을 맞추고 동부 6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 첫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1라운드에서 지미 버틀러, 데릭 로즈, 파오 가솔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에게 내리 3패를 당했고 접전 끝에 4차전과 5차전을 잡아내며 최선을 다해봤지만 6차전에서 120대 66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탈락했습니다. 그래도 2년간 몰라보게 발전한 미들턴은 어느새 미러키의 주요 자원으로 자리잡은 상태였고 루키 계약 기간이 끝난 2015년 여름 미러키와 5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NBA에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계약을 맺고서 맞이한 15-16 시즌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 밀려났지만 믿을만한 두 선수
선수 미들턴과 쿤보는 매경기 35분 이상을 뛰면서 더욱 발전하는 한 해를 보냈는데, 특히 미들턴은 평균 득점을 5점, 어시스트는 2배 가까이 늘리며 미러키의 1옵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자바리 파커까지 준수한 활약을 펼쳐주면서 미러키의 다음 시즌이 더욱 기대되었는데요. 그러나 16-17 시즌 개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미들턴이 연습 도중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6개월 동안 팀 전력에서 제외되는 대형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팀 내 유일하게 긴 슈팅 레인지를 보유한 선수인 만큼 미들턴의 부상은 뼈아팠는데요. 다행히 미들턴은 2월 초에 복귀해 3경기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시동을 걸었고 3월 초 6연승을 이끌어내면서 팀을 다시 프롭 경쟁권으로 합류시켰습니다. 팀은 2년 전과 같이 동부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3번 시드 토론토 랩터스와 붙게 되었는데, 1차전과 3차전을 잡아내면서 리드를 먼저 가져왔지만 이후 내리 3경기를 내주면서 또다시 2승 4패로 1라운드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심기일전하고 시작한 17-18 시즌, 미들턴은 쿤보의 뒤를 이어 평균 20득점을 넘기면서 올스타급 선수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부상으로 29경기밖에 소화하지 못했던 지난 시즌과 달리 전경기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30득점 이상 경기를 9번, 40득점 이상 경기를 2번이나 만들어내는 등 매서운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3점 성공률은 지난 시즌에 비해 살짝 감소했으나 성공률이 50%가 넘는 미드레인지 점퍼가 미들턴을 더욱 무섭게 만들어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더욱 사기적인 슛감으로 미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시드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1차전부터 야투율 60%로 31득점을 퍼부었는데, 그중 단연 최고는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던 초장거리 버저비터였습니다. 비록 팀은 연장전 끝에 아쉽게 1차전을 내줬지만 미들턴은 시리즈 내내 보스턴을 당황하게 만드는 슛 정확도로 승부를 7차전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평균 야투율 59.8%, 3점 성공률 61%로 스티븐슨 감독의 머리를 아프게 했고, 1옵션 쿤보가 부진했던 7차전에서도 32득점을 퍼부으면서 끝까지 분전했습니다. 결국 7차전은 16점 차로 완패하면서 3번의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1라운드 탈락이라는 씁쓸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보스턴과의 시리즈 이후로 미들턴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18-19 시즌에는 부데놀저 감독이 부임하면서 체계가 안정적으로 갖춰졌고, 개막 후 7연승을 질주하면서 팀은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했는데요. 새로운 전술에 맞게 쿤보와 미들턴은 가중되어 있던 비중을 덜어내야 했고, 시즌 초반에 슛감이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1월부터 효율을 끌어올리면서 마침내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상승세를 탄 미들턴은 시즌 후반에만 평균 21득점, 6.3 리바운드, 4.5 어시스트로 MVP에 선정된 쿤보와 함께 팀을 리그 전체 1위로 이끌었고, 1년 만에 급상승한 팀 성적에 플레이오프 무대는 더욱 기대가 되었는데요. 1라운드에서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보여주면서 모든 경기를 15점 차 이상으로 대승을 거둬 2라운드에 올라갔고, 2라운드에선 보스턴 셀틱스와 리벤지 매치가 성사되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외곽슛이 좀처럼 터지지 않으면서 무기력하게 패배했으나 2차전부터 1옵션 쿤보를 필두로 주축 선수들의 슛감이 확 살아나면서 내리 4연승을 거두고 18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동부의 강호로 거론되었던 보스턴까지 손쉽게 압도한 미러키는 컴파에서 카와이 레너드가 이끄는 토론토 랩터스를 마주했고,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무난하게 파이널에 진출할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들턴의 외곽슛 부진이 원정에서도 계속되면서 발목을 잡혔는데, 3점 슛은 6개를 시도해 단 1개밖에 성공하지 못했고 44분 동안 코트를 누볐지만 9득점에 그치면서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수비에서는 카와이 레너드를 막아야 하는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좀처럼 공격을 풀어가지 못했고, 미러키는 결국 6차전까지 4연패를 당하면서 파이널을 앞두고 허무하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선수가 된 미들턴은 다시 미러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19-20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평균 득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면서 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180 클럽에 근접하는 슛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쿤보가 결장했던 워싱턴전에서는 51득점을 올리는 커리어 하이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팀의 연승 행진을 이어갔고, 쿤보 역시 작년보다 더 좋아진 효율을 보여주면서 백투백 MVP를 수상하는 등 이번에도 미러키는 리그 전체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2라운드에서 쿤보의 플레이가 꽁꽁 틀어막히면서 무기력하게 시리즈 흐름을 내줬는데요. 3연패를 당한 뒤 벼랑 끝에 몰린 4차전, 미들턴이 36득점을 올리며 겨우 1승을 거뒀지만 쿤보가 결장은 5차전까지 내주면서 1승 4패로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도 오프시즌에 프랜차이즈 스타는 연장 계약으로 지키고 맞이한 이번 시즌, 미들턴은 15경기 동안 지난 시즌보다 더 좋아진 효율을 보여주면서 묵묵히 2옵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동부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미러키는 올해도 프롭 진출은 가능해 보이지만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클러치 타임 때 쿤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미들턴의 발전도 필요해 보입니다. 슈퍼스타들이 더 모여들고 있는 동부에서 미들턴은 과연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지, 2라운더에서 올스타로 발전한 그의 남은 커리어가 더욱 빛나길 응원해 봅니다.